자, 한편으로는 이제 환율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환율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좀 본격화되면서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1100원대 초반에 있던 게 1100원대 후반까지 뭐 굉장히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는데,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이제 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의 이제 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거니까 그 경제 체력의 반영으로서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즉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걸로. 실제로 경상수지 네. 흑자 폭이 네네.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대중 수출을 비롯해서 뭐 이제 한국의 수출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럼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외화, 즉 달러를 벌어오던 것이 이제는 그 벌어오는 이제 폭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국내 이제 달러 이제 공급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즉 달러가 이제 한국 원화 가치 대비해서 기해지는 현상. 이게 이제 바로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 네. 차원이고요. 네. 자본시장, 그러니까 그렇죠. 캐피탈 마켓 차원에서 관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에 고정이 돼 있어요. 네네. 지금 7위안을 넘지 않도록. 네. 왜냐하면 이 어느 나라든 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환율 관리라는 거는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급하게 오르지도 않는 게 최선입니다. 네. 무조건 뭐 환율을 떨어뜨려서 뭐 수출 경쟁력 키운다? 뭐 그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자, 그건 그렇고 중국 환율이 지금 지난 2008년인가 그때 그 6.9 그러니까 밴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달러당 6.9위안 밴드에 접어들어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네네. 물론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파고 살고 해서 그렇게 네. 유지한 건데,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인해서 이 여파로 인해서 이걸 7위안 마지노선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7위안 돌파하고 뭐 7.4, 7.6 뭐 아주 심하게 되면 8위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겠고, 네. 그럼 미국의 금리는 올라갑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시장금리,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중국에 들어가 있던 이른바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른바 자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금이 많아지면 국채나 회사채.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나 회사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데 국채 금리는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죠. 즉 수익률은 올라가게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네. 연쇄 효과로 이게 계속 파장을 하는데, 네. 그럼 한국을 포함해서 이머징 마켓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그러니까 환율이죠. 환율은 오르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네네. 예, 걷잡을 수도 없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자본시장 이야기도 잠시 하셨어요. 자본시장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환율은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주가는 또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뭐 경기 침체 여파, 수출 부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환율하고도 바로 맞물리는 현상인데, 자,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뭐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5% 수익률이 올랐다 하더라도 뭐 환율이 예를 들어 10% 올랐어. 즉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가치로 했을 때는 10%가 떨어지면 주식 투자로 5% 올라도 자기네들의 그 달러 가치, 달러로 투자했던 가치로 따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5%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코스피와 뭐 코스닥 그렇죠. 양 시장에서 외국인 네.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탈하는 있죠.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뭐 이런 주식 시장, 이런 흐름도 사실 맞물려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이걸 조금 전망해 보면서 좀 이 시간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전망할 적에 네.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은 네. 상당히 오래 갈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중국의 대응이 네. 자급자족 자력 경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음. 구조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한국 경제가 먹고 살았던 그런 패러다임, 네.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해서 수출 지향적 제조업 음. 이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데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중간재 수출을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중국 시장이 커지는 만큼 중국을 향한 수출, 즉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이제 수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뭐 지난 이제 그 이른바 뭐였나요? 지난 이제 사드 사태라든지 이런 등등을 거치면서 중국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사실 좀 돼버렸어요. 굉장히 어렵죠. 네. 네. 심지어는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네. 있는 스타벅스, 네. 중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럭킨이라고 네. 중국 토종 브랜드예요. 네. 네. 근데 초록색 로고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스타벅스 판박이에요. 네. 그냥 대놓고 카피를 한 겁니다. 예, 얼굴에 그냥 착 깔고 그냥 카피한 거. 그 럭킨 커피라고 있는데 네. 스타벅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요. 지난주인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했어요. 한국 그러면서 또 왜 미국 시장에 또 상장을 시켜줘. 여튼, 네. 예, 그래서 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한국의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한때 그랬지만 네, 네. 중국에 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콜마라든지 네. 이런 한국의 OEM 업체들. 네, 한국의 화장품 원료 업체하고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잘 만들어요. 네, 네. 게다가 현지 문화라든지 현지 그 사람들의 감성을 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돈 번다?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여기서는 뭐 정치권과 재계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합력을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에서 지금 중국을 떠난 기업들을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자본 집약적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 이런 그 장치 산업이죠. 두 번째가 노동 집약적 산업이에요. 신발, 뭐 장난감 이런 거죠. 아디다스. 예. 네. 세 번째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데 기술 집약적 산업이에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2018년인가 세계 10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6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 아니고 네. 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뭐 정밀기계, 정밀화학,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그 유인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돼요. 그린필드, 다시 말해서 FDI, 즉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땅 불화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걔네들을 끌어와야 돼요. 이 기술 집약적, 지식 집약적 산업을 중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끌어온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온 나라, 온 백성이 두 팔 걷어붙이고 양말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중요한 게 어쨌거나 환율 추이 또 주가 추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보다 크게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기는 어렵다. 뭐 지속될 수는 있으나 그 양상의 정도가 더 격화되기는 어렵다. 또 한편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뭐 양쪽 다 추가 협상의 여지도 좀 남겨놨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선언한 것 이상에서 뭐 크게 더 충격을 줄 만한 어떤 뭐 소재가 크게 남아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충격은 환율에서든 주가에서든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100원대 후반인데 이게 이제 뭐 100원 정도 더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까지는 내다보기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환율 상승이 조금 지속될 수는 있어도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주가의 경우도
이제 이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반영이 됐고요. 주가에. 지난해 이제 그 10월쯤에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가팔라질 것 같다는 그 충격 때문에 그 위기감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내 주식 시장도 상당히 이제 미끄럼틀을 탔잖아요. 근데 그때도 적어도 2000 초반대를 그러니까 2000대를 잠시 내려갔지만 결국은 한 2000선 부근에서 크게 안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가늠해 보자면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000 한 중후반 정도 수준인데 뭐 2000 아래로 내려가기 쉽진 않다. 그리고 오히려 2000 근처로 오면은 저는 오히려 좀 매수하기 그러니까 낙폭이 가대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제는 뭐냐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좀 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이게 훨씬 더 격화된다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다른 뭐 세계 경제 충격 또 금융시장의 혼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좀 드린 말씀이고요. 만약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뭐 충격의 폭은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는 않은데 네. 좀 더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네. 중국 경제가 그들이 내부적으로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네네. 나라 전체 빚이 지금 300% 가까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제일 큰 문제는 국영기업들이에요. 기업 부문 부채가 제일 심하고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국영기업 생산성이 낮은 네네. 예, 국영기업들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빈집이 그렇게 많대요. 뭐 얼마 전에 KBS 스페셜 보니까 6,500만 채가 그렇죠. 빈집이죠.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중국 정부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중국의 도시화 비율이 지금 한국이나 타이완, 일본은 80%가 넘는데 네. 중국은 50%가 조금 안 돼요. 아니요 50%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50%대 후반. 근데 네. 도시화 비율을 더 높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네네. 지금 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뭐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 모순, 네. 예,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거의 뭐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랬을 적에 좀 뭐 검은 백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돌발 상황. 이런 것이 도화선이 된다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생겨날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미 중국의 부채 문제는 하도 여러 군데서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검은 백조는 아닌 것 같고요. 나타나도 그냥 흰 백조일 수 아니 뭐 회색 백조는 되겠죠. 회색 백조는. 자,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경제 이슈 브리핑 두 번째 시간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끝까지 함께 해주신 newsenglish.org의 신무영 대표님 인사 마지막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newsenglish.org의 신무영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주요 이슈 특히 해외 경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신무영 대표님 종종 같이 뵐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 끝내기 전에 습관,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